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인데요. 한 어머니의 헌신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가 된 박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요. 3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에요. 순자 씨가 30세가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 민호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순자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을 봤을 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순자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4에 5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아프면 밤새 간병도 해줬어요.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민호는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녔거든요. 순자 씨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밤에 하던 청소일 외에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다른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게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벌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면서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해요. 민호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은 못 다녔지만 혼자서 공부해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결국 좋은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그때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대학교 4년 동안도 순자 씨는 계속 일을 했어요. 민호가 용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죠. 민호가 엄마, 아르바이트 할게요 라고 하면 너는 공부만 해. 돈은 엄마가 벌게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순자 씨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드디어 내 아들이 사회인이 됐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민호가 취직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순자 씨는 아들이 바쁘니까 그러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민호가 32세가 됐을 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이름은 김지연 씨였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직장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다고 해요. 순자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위축됐다고 해요. 지연 씨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는데 자신은 촌스럽고 배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지연 씨와 몇 번 만나면서 순자 씨는 점점 더 위축됐어요. 지연 씨는 항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말투도 세련되고 아는 것도 많았거든요. 반면에 순자 씨는 평생 일만 하느라 꾸밀 줄도 모르고 말투도 투박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어요.
지연 씨 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더욱 주눅이 들었어요. 지연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어요. 정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분들이었는데 순자 씨는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만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가져가고 정말 며느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순자 씨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모든 결정은 신부 측에서 주도했고 순자 씨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드레스도 음식도 모든 게 신부 측 취향대로 정해졌어요. 순자 씨는 내가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순자 씨는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10년 전에 산 정장을 꺼내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식에 어울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머리도 곱게 빗고 화장도 조금 하고 정성스럽게 다린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장을 보면서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결혼을 하는구나라고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예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순자 씨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옷이 좀 촌스럽네요. 어머, 정말 시골 사람 같아 보여요. 좀 창피한데요. 순자 씨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나 봤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를 찾아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엄마 왔어요? 라고 대충 인사하고는 바로 신부 쪽으로 가버렸어요.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결혼식이라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예식장 직원이 순자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자리가 없습니다. 순자 씨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신랑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라고 했지만 직원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순자 씨는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민호가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신부 쪽에서 좀 곤란하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뭐가 곤란하다는 거냐? 나는 내 어머니야. 라고 했지만 민호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 가족들이 엄마 때문에 결혼이 망가질까봐 걱정되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호는 엄마,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제발 라고 하면서 돌아섰어요.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하객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친어머니를 쫓아내는 불효자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순자 씨는 예식장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 인생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이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보더니 몇 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35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신부도 신부지만 신랑이 더 문제다. 이런 인간과 결혼하는 여자도 불쌍하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영상은 계속 공유됐어요.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2시간 만에 50만을 넘었어요. 그 사이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신부 측 가족들도 당황했어요. 지연 씨 어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민호는 그게 어머니가 너무 촌스러워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연 씨 아버지가 정말 화를 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쫓아냈다고요? 지연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민호가 정말 효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망했어요. 오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당신들이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발뺌했어요. 지연 씨가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쫓아내라고 한 적 없어요. 라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때 예식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가 일어서서 예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모든 하객들이 순자 씨를 보면서 조용해졌어요. 순자 씨는 민호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35년 전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해서 너를 키웠고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학비도 벌었다. 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내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했다. 예식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소원이었다. 그런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원한 건 아들의 행복이었지 불효자의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너와 남남이다. 다시는 내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순자 씨는 돌아서서 예식장을 나갔어요. 민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서 뛰어갔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지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갔어요. 지연 씨 가족들도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면서 모두 나가버렸어요. 결국 결혼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객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민호만 혼자 예식장에 남았어요. 그 사이에 SNS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자 씨의 마지막 말까지 담긴 영상이 올라왔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죠. 사람들은 순자 씨에게 동정과 응원을 보냈고 민호에게는 분노와 비난을 퍼부었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다. 저런 아들을 둔 게 불행이네. 35년 키운 보람이 이거냐? 정말 마음이 아프다. 순자 어머니 화이팅! 저런 불효자는 버리세요. 반면에 민호에 대한 비난은 정말 거셌어요. 인간 쓰레기다. 어떻게 자기 엄마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저런 놈은 결혼도 하면 안 된다. 회사에서도 잘려야 마땅하다. 실제로 민호가 다니는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불효자를 왜 고용하고 있느냐는 항의였죠. 민호는 모든 걸 잃었어요. 결혼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압박을 받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SNS에서는 계속 비난받았고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제야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순자 씨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그 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작은 식당을 열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가끔 민호가 찾아와서 문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빌지만 순자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미 늦었다. 나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민호는 모든 걸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사직했고 지연 씨와는 완전히 끝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인터넷에서 그의 과거를 찾아볼 수 있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사연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를 응원했어요. 후원금도 보내주고 식당도 찾아와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자 씨는 그래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내 아들은 잃었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아들이 그립다고 해요. 35년을 키운 정이 어떻게 쉽게 잊혀지겠냐면서도 그래도 다시 용서할 수는 없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치미는 내용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순자 씨처럼 35년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민호의 행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부 가족들 눈치를 본다고 해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결혼식에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지연 씨도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불효자와 결혼했다면 나중에 자신도 똑같이 대우받았을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순자 씨의 마음이에요. 35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당당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원한 건 아들의 행복이었지. 불효자의 결혼식은 아니었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호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깨달아야 해요. 순자 씨 같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효도하세요.